자, 이번 시간은 실력 양성 운동입니다. 그래서 물산 장려 운동이랑 그다음에 밀립대학 설립 운동, 그다음에 7.1피파 내가 저번에 얘기했었죠. 1920년대 민족 분열 통치, 이른바 문화 통치하게 되면서 자치 운동이 등장했다고. 그 대표적인 게 민족적 경륜 이런 것들. 자, 그다음에 분화로드 운동과 한글 그죠 보급 운동, 문자 보급 운동. 요거는 분화로드 운동은 우리가 요거 정리해보면 되는데 밑에 있어요. 동아일보라는 신문 언론이 주도했었고, 문자 보급 운동은 여기 나와있듯이 조선일보가 주도를 했었다. 이런 것들 주로 볼 거고, 시험 문제에는 보통 보면 요런 포스터들 많이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요런 것들 보면은 요거는 물산장려 운동과 관련돼 있다. 요런 보아라, 우리의 먹고 입고 쓰는 것이다.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이다. 뭐 이런, 입어라, 조선 사람이 짠 것을 먹어라, 조선 사람이 만든 것을, 이러한 내용들을 한번 쭉 읽어보면, 이런 것들도 한번 쭉 읽어보면 이 자료를 보면 이게 모든 운동이다. 이거는 뭐다. 이런 걸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겁니다. 특히 이 한글 원본 이거는 교재로 사용됐습니다. 당시 조선일보가 주도했었던 문자 보급 운동의 그런 주요 교재로 사용되었던 그러한 자료입니다.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자, 먼저 첫 번째 우리나라의 그러한 민족운동, 다양한 민족운동 중에서도 국내에서 있었던 실력 양성운동의 한 가지 흐름 중 하나입니다. 물산 장려운동 매우 중요합니다. 잘 출제가 됩니다. 자, 먼저 물산 장려운동의 배경은 쉽게 얘기해서 국산품 애용하자는 겁니다. 근데 그 배경은 일단 회사령이 폐지가 돼. 기존에 20년대, 이거 20년대 주로 전개됐던 운동이란 말이야. 지금 배우고 있는 것들이 이 밀립대학 설립운동도 그렇고 문맹택춘령 운동은 발음이 안 되니. 요건 이제 30년대 좀 걸쳐 있긴 한데 특히 요 두 개는 20년대입니다. 20년대 회사령이 기존의 10년대 허가제에서 이제 신고제로 바뀌죠. 폐지되면서. 그래서 일본의 그런 자본 진출이 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욱 타격을 준 거는 관세 철폐, 일본 상품에 대한 우리나라 들어오는, 한국으로 들어오는 관세가 철폐되면서 우리나라의 그런 산업, 자본가들, 이런 산업들이 크게 위축이 당하고 크게 휘청거립니다. 그래서 이 물산 장려 운동은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우리 민족 기업 살려야 된다. 그러면서 어떻게 민족 산업을 보호하고 성장해 하는 걸 도모하는 목적으로 시작이 된 건데 쉽게 얘기해서 그냥 우리 물건 사주세요 하는 거야. 애국심에 호소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물건. 그래서 일단 요분 이름 기억해라. 조만식 선생이 평양입니다. 평양에서 시작됐습니다. 자, 뭐를 만들게 되냐면 조선물산 장려회, 조선물산 장려회라는 그러한 단체를 조직을 하게 되면서 전국적으로 퍼지게 되는데 문제는 잘 들어야 돼. 지금부터 이게 뭐라 그래야 되지? 구호 하나 적어줄래? 국어 하나 내 살림 내 것으로 혹은 플러스 조선 사람 조선 것이 내 살림 내 것으로 조선 사람 조선 것 이러한 것들을 구호로 했다는 거죠. 요것도 하나 추가적으로 적어주세요. 영상 제대로 안 본 애들 모르겠지. 자, 자 요거를 했다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호소를 하니까 너도 나도 일본 거 아무리 품질 좋아도 안 삽니다. 우리나라 거 계속 사줘요. 근데 문제는 이 당시 우리나라 민족 자본들 기업들이 그 생산량을 못 맞춰.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냐면 구매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소비는 많은데 생산이 그만큼 안 따라와. 그래서 한국 상품이 희귀하게 돼. 그러니까 물건이 못 따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가격이 어떻게 급속도로 상승하게 돼. 아이러니하죠.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자 당시의 사회주의자들이 엄청나게 들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문제점들, 소비자들이 외면, 특히 사회주의자들이 뭐라고 비난하게 되냐면 상품 가격이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에 대한 이득은 누가 많이 보게 되냐면 자본가들이 많이 보게 될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물건을 사고 하면 그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오히려 이득을 보는 거는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아니야. 거기 공장주들이죠. 자본가 계급들이죠. 그 사회주의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타도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 게 바로 그 계급, 자본가 계급이잖아. 그러니까 사회주의자들의 비난이라든지 그 다음에 소비자들이 점차 여기에 대해서 외면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크게 성과를 거두진 못한다는 거죠.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이 밀립대학 설립운동이라는 게 전개가 됩니다. 요거는 이상재 선생이 중심이 돼서 당시 식민지 차별 교육과 그 다음에 고등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조선 밀립대학 기성회가 조직이 됩니다. 조선 밀립대학 기성회. 이게 조직이 돼서 한민족, 그러니까 대학 설립하려면 돈 필요하니까 한민족이다. 한민족 한 사람이 이런 식 1천만이. 그래서 정적 호응이 돼. 근데 문제는 일제 가만히 안 두겠죠. 일제 탄압과 당시 홍수, 그 다음에 가뭄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중단이 됩니다. 그리고 일제가 하나 적어줄래? 또 적을 거야. 자, 일제가 대유책으로 뭐를 만드냐? 1924년입니다. 경성제국대학을 설립해줍니다. 여기에 대한 뭐라 해야 되지? 일종의 회유책이지. 야, 니들 거 그래, 니들 그래 했으니까 우리가 하나 만들어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쉽게 얘기해서 기만책이라고 볼 수 있어. 이것도 우리 1920년대 이른바 문화통치 얘기했었잖아. 본질은 우리 민족에 대한 기만에 있다고. 그래서 한국에 있는 일본인의 고등교육 수요를 충족하고 있지. 이걸 통해서 한국인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 설립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 그다음 세 번째, 문맹퇴치 운동이야. 언론기관 중심으로 조선동아일보입니다. 일종의 농촌 계몽 운동의 하나로 했는데 두 개 꼭 기억하세요. 분화로드 운동과 문자보고 운동입니다. 그리고 이거 어떤 언론기관에서 주도했는지 그거를 연결 꼭 시킬 수 있어야 돼. 문자보고 운동은 조선일보, 분화로드 운동은 민중소구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동아일보가 주도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겁니다. 실력 양성 운동의 의의와 한계는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다가 이제 이 실력 양성 운동에서 살짝 돌아간 놈들이 이놈들이야. 자치 운동을 한 놈들. 대표적으로 이광수, 최린, 김성수 그런 사람들. 타협적 민족주의 세력이라고 보죠. 알겠지? 그래서 자치 운동이 얘들이 자치로 돌아서 이놈들이 민족주의 계열에서 일부가 그래서 자치의회 설립 주장하고 참정권 운동. 그래서 이거서 이 일본의 그런 작전이라고 해야 되나? 통치 방식이 성공했다는 걸 반증해주죠. 증명해준다는 거죠. 민족주의 세력이 타협적 민족주의, 자치운동, 참정권 운동을 하는 이놈들, 친입하죠, 인마들. 민족주의, 타협적 민족주의 세력과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으로 분열이 되고 민족 분열 정책이 이용이 된다는 거죠. 그럼 자료를 한번 봅시다.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었는지. 이건 좀 이따 다시 보고 이걸 봅시다. 민족적 경륜이라는 게 있는데 또 이러네. 자, 이광수가 쓴 건데 봐봐. 지금의 조선 민족에게는 왜 정치적 생활이 없는가? 지금까지 딱 이상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에 참여하자는 건데 이거는 큰 문제점이 있지. 왜냐하면 일제 식민지배 자체를 인정하는 걸 전제로 깔고 가는 거기 때문에 참 당시 총독부의 이 이른바 문화통치에 좀 이용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진짜 어제 봤듯이. 그래서 타협적 민족주의 세력이 주로 주도했다 그랬죠. 그래서 미타협적 민족주의자와 사회주의자들이 크게 이 사람들을 비판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정우의 선언이라든지 60만세 운동을 통해 가지고 좀 이따가 다음 차시해 볼 건데 신간의 우리나라 민족유일당 운동의 일환으로 최초의 좌우합작 단체인 신간회가 등장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자료들은 꼭 한번 읽어봅시다. 알겠죠? 그 다음에 요거 분화로드 운동, 그 다음에 문자 보급 운동, 요거는 교재였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수업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